지난 시간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가 있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입니다. 인슈얼러 또는 어슈어러는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보험자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자는 인슈얼러, 어슈얼러 혹은 언더라이터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을 곧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언더라이터는 원래 상업협정서의 하단에 기명 날인하고 그 내용에 따를 것을 약정하는 사람을 의미했었습니다. 해상보험에서는 17세기경부터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자가 보험증권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보험증권의 하단에 직접 서명을 했는데, 이후 언더라이터는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개인보험업자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언더라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세계 최대의 보험그룹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로이즈 보험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개인 보험업자인, 즉 언더라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의 보험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와 외국 보험 사업자에 한하며 300억 원 이상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로이즈 보험업자, 즉 영국의 개인 보험업자라고 방금 이야기한 언더라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로이즈의 개인 보험업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회사 형태의 어떤 보험자를 의미하지만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개인 보험업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개인 보험업자들에 의해 해상보험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개인 보험업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재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보험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개인 보험자들의 집합체를 통칭하여 로이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이즈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개인 보험자들의 모임단체입니다. 로이즈는 1871년 로이즈법에 의해 외견상으로 법인격을 가지는 로이즈 조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이야기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보험계약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보험자가 있는데, 피보험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피보험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이익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피보험이익은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금전적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이 이해관계가 없으면 손해를 당할 일도 보상을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반드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관련 당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불과 같은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 되지만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학습한 CIF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하여 적하보험을 체결해야 합니다. 수출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계약자가 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 청구는 수입업자가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수입업자가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수출업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증권을 배서 또는 이서하여 수입업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입업자는 보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손해보상을 보험자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하지만 영국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개념 속에 보험계약자의 의미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라고 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보상을 받는 당사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 당사자로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험거래에서 많은 보험계약이 보험자와 직접 체결되기보다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혹은 중개사 등을 통하여 체결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설계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외무원 혹은 보험모집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험설계사는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지위에서의 보험 모집을 하는 보험대리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정한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보험자와 동일인입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보험설계사는 소속된 보험자와의 계약에 의해 일정한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대체로 일반인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보험 청약서를 받아서 보험자에게 전달하는 정도의 권한만 있고 보험계약 체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보험료를 징수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험대리점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항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권을 가지는 보험체약대리점과 중개만을 하는 보험중개대리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경우는 주로 보험체약대리점이 이용되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인수의 특수한 성격으로 보험계약 체결권을 보험자에게 집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험중개대리점을 통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대리점을 보험사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체약 대리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도입된 보험중개사가 있는데,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을 하는 자입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 보험자와 접촉해서 자신의 고객인 보험가입 희망자에게 필요한 보험을 알선하며, 보험중개사는 법적으로 피보험자를 대리하기 때문에 오로지 피보험자로부터 위촉받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험중개사의 주된 임무는 보험가입 희망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알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보험자와만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험자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시장이 협소하여 아직까지 보험중개사의 활동은 미미하지만,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보험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보험중개사에 의해 보험계약이 많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 이야기한 로이즈에서는 반드시 등록된 보험중개사를 통해서만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로이즈 브로커도 보험중개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이즈 브로커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만약 피보험자의 지시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다른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